궤도주인도 신나는 목욕. 개신남이. 네, 맞추고 확 깬 거예요. 제 손을 확 물어가지고. 초반에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생산직도 다니다가 노가다도 하다가 간식 들고 이제 공원에 가서 빗질도 해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공원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트럭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맨날 하얀 차만 타다가 네. 개신남이라고 써있던데 그 개신남이 회사 이름이신가요? 아니면 뭐? 네, 회사 이름이고 궤도주인도 신나는 목욕. 개신남이. 네,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대형견 아이들만 목욕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개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는 어떤 공간인 거예요? 쉽게 보면은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도 들어가 있고 전기시설도 있고 난방시설도 있고. 이런 일을 하시려면 평소에 강아지를 되게 많이 좋아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축산과 집에서 이제 토끼 농장도 하고 여러 동물들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서 키웠던 동물이 어떤 동물들 키우셨었어요? 강아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있었고 닭, 모리, 뭐 칠면조, 기러기, 토끼, 염소. 아니 어디 사셨던 거예요? 옛날 집원 주소로 보면은 주소에 산자가 들어가 있어요. 타고나게 환경상 동물이랑 가까우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축산학을 전공하실 때는 원래 어떤 일을 하시려고? 동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교 전공도 애견미용 전공을 하다가 이게 굳이 졸업장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할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격증도 필요하고 정말요? 졸업장도 다 필요하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까지 하신 거예요? 중간에 중퇴를 했죠. 네. 필요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실력이 돼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 중퇴를 한 다음에는 애견 가게나 이런 데서 일하셨어요? 고양이 분양샵에서 일을 했었어요. 1인 미용사로도 근무를 하고 분양도 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다 맡아서 했었죠. 그럼 고양이도 좋아하세요? 아픈 기억이 또 있죠. 무슨 일이 있어요? 고양이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하는 도중에 마취가 확 깬 거예요. 어느 순간 제 손을 확 물어가지고 한 일주일 손을 못 썼죠. 그렇게 물리신 다음에 거기는 그만두셨어요? 저는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하게 됐네요. 거기 그만두고 나서는 어떤 일들 하시면서? 반려동물이랑 전혀 관계없는 생산직도 다니다가 노가다도 하다가 요거 하기 바로 직전에는 엔지니어 쪽 일을 했었어요. 한 직장에 오래를 못 다녀요. 1년을 못 다녀요. 지루하면은 오래 견디지를 못하는. 정말요? 네. 그렇게 계속 바꾸는 게 몇 년 동안 바꾸신 거예요? 22살 때쯤. 22살 때 고양이한테 물리시고? 네, 쭉 다른 업종에 있다가 거의 10년을 1년 이내로 엄청난 능력인데요. 그것도 그렇게 옮겨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곳에 이제 진득하게 못 다닌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시 강아지 하는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게 뭘까 아니면 내가 좋아라는 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쪽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매장을 그럼 내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식당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차리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1, 2억 이상은 쉽게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증금 들어가고 네. 가구 들어가고 월세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차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매장을 차리게 되면은 손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 운전하는 거야. 뭐 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애완견으로 하시는 이유는 있었어요? 소형견을 하게 되면은 네네. 매출도 그렇고 여러 견주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그럼 소형견은 그래서 애초에 시작은 안 하셨었구나. 네.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강아지 관련 커뮤니티 카페 같은 데 가서 목욕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쪽지를 보내드리는 거죠. 와, 하나하나 네, 발로 직접. 그렇죠. 간식 들고 이제 공원에 가서 빗질도 해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공원에 가서요? 네. 진짜로 맨땅에 헤딩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럼 첫 고객 되게 기억 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트럭은 이제 출고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첫 고객이 생긴 거죠. 승용차에다가 목욕할 때 필요한 짐을 다 실어서 그 집에서 했었죠. 차가 없어요. 이거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는 이제 물꼬를 터야 감을 조금씩 잡아나갈 거 아니에요.
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게 된 계기나 예약이 들어오면은 부산이라도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었던 거죠. 한 건 한 건이 이제 저는 경험이 되고 소중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초반에 하실 때는 약간 손해보고 가신 적도 있고 이럴 것 그렇죠. 같아요.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드렸었죠. 대리운전도 하고. 아, 이걸 시작하신 다음에도? 네, 초반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낮에는 홍보나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고. 아, 그럼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개신남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올리세요? 유튜브는? 목욕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강아지들 귀여운 모습들 주로 올리고 있고. 개 상태나 상황이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도 혹시 있나요? 너무 예민한 친구들, 견주분도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의 예민한 아이들은 이제 그러면은 주인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저도 못 건드리는 건 당연한 적인 거고. 그런 경우에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가서 상태 보고 진행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견주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그 강아지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그 전에 사전에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신청서를 먼저 받고 있어요. 강아지 현재 상태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시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신청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금 비용도 많이 달라지나요? 장모냐 단모냐 이렇게만 나눠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고, 출발지에서 100kg가 넘어가면 이제 키로당 1,000원? 그 거의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부산까지 내려가셔도 그러면 한 4, 5만 원 더 나오시는. 40만 원 아닌가요? 키로당. 아, 키로당? 네, 키로당 1,000원이니까. 제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아, 근데 보통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만족도가 어떠세요? 견주분 표정을 보면은 딱 나와요. 목욕 전이랑 후랑 완전히 달라진 게 확연히 육안으로 보이니까. 꼬질꼬질했던 애들도 목욕 한번 하고 나면은 깨끗해지니까 우리 애가 이런 애인지 몰랐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안 씻겼길래 그 정도로. 평소에 목욕시켰던 그 모습이랑 또 제가 목욕시켜주고 나온 모습이랑 또 다르니까 견주분들이 보시고는 이제 많이들 놀라시죠. 기억에 남는 강아지가 혹시 있어요? 빗질만 제가 한 8시간까지도 해봤어요. 빗질만 8시간 했다고요? 네, 완전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저기 다 떡지고. 네, 더우면은 논두렁에 들어가서 놀다가 비 오면은 비 다 맞고 관리를 안 해주고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신 거죠. 딱 보면은 아, 얘 피부 안 좋겠구나 느낌이 이제 딱 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미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털이 짧아져야 피부 치료하기도 좋고, 그래서 미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는 도저히 싫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빗질로 하다 보니까 8시간까지도 해봤죠. 끝까지는 다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거기다가 4시간 더 하면은 12시간? 아니, 밥도 못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애들 씻기다 말고 밥 시간 됐다고 멈춰놓고.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 네, 몸에 털 다 붙어있고 물도 많이 튀고 그럴 때 이제 그것도 밥 시간 됐다고 애 그냥 두고서는 밥 먹고 뭐하고 하는,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어서 쭉 와, 하다 보면은. 12시간을 그렇게. 네. 이게 경유죠? 네, 맞아요. 비용이 되게 많이 드셨겠어요. 또 이렇게 출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죠. 근데 비용을 더 높여서 받을 수도 없고 기름값 올랐다고 해서. 네. 그런 비용이 올라가면 트럭을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어요? 전기차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 충전에 운행할 수 있는 거리도 좀 짧고, 목욕하면서 전기를 쓰는 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완충을 하더라도 부족한 거죠. 뒤에서 일을 하실 때 전기를 쓰시는군요. 네. 가서 목욕 끝나면은 거의 방전되지 않을까. 그러면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LPG 차량으로 만약에 바꾸시는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 더 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경유차랑 LPG 차랑 연료만 다르고 나머지. 그렇죠. 연료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가스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이제 가스차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오늘 만날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만나는 친구는 복덩이라는 친구예요. 얼마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햇수로 4년차 매주. 거의 초기서부터 네. 주인이랑 수준으로 가까우시겠는데요? 네. 견주분 다음으로는 이제.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복덩이가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어가지고. 복덩이 심심하지 않게 간식도 한 번씩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은. 낯을 많이 가리지는 않아요. 네. 워낙 성격이 좋은 애라서. 주인공은 어느새 복덩이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먹는 게 너무. 저랑 이제 오래 한 친구들은 대부분 얌전해지더라고요.